가성비 전략 오늘은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 모시고 스몰캡 유망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이 월봉 모습을 어떻게 만들지 갖고도 나름대로 저 큰 손들은 좀 고민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재밌네요. 지금 우리가 804포인트입니다만 코스닥이 이게 뭐 775도 갔다가 807은 뭐 지금 레벨이나 다를 바 없고 거의 뭐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월봉을 보면 8월 초 대비 그렇게 한번 출렁거리고 이제 제자리 찾고 이제 9월을 맞습니다. 한번 8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용 지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CPI 지표들이 예상보다 꽤 괜찮게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큰 움직임 없이 안정적으로 좀 흐르다가 최근에 이제 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이제 좀 전후로 해서 주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빠졌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반면에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방산, 뭐 이제 태양광 이러한 그런 이제 뭐 소위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예. 그런 주식들이 좀 좋게 나타남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장 흐름에서 봤었을 때 예. 9월달에 이제 초에 나올 이제 아무래도 고용 지표라든가 CPI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예정에 FOMC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의 그런 반향성들이 좀 초에 어느 정도 지표들을 보고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된 흐름들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약간 반향성이 좀 갈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네네. 방향이 그래요. 지금 지난번 갖고 오셨던 이 플래티어 수익률이 좋습니다. 뭐 그렇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다 이렇게 이 와중에도 정말 그건데 요거 지금 최근에 플래티어 많이 올랐는데 어떤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나요?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큰 모멘텀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 네.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주. 네.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D2C와 관련된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서 커스터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소통로를 이제 플래티어가 구축해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쌓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계속적인 수주가 종료되는 것들 이후에 또 그 인력들 가지고 새로운 수주를 받아서 이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수주 모멘텀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좀 안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주목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사 솔루션을 개발했던 것들이 내년도에 매출이 얼마만큼까지 반영될 수 이거든요. 올해에서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자사 솔루션인 X2B라는 것이 예.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구축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것들이 내년도에 라이센스 피로서 영업이익에 바로 꽂히는 매출로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 이제 바이오 방산 네. 그쪽 이렇게 좀 보라 하셨어요. 흐름 나쁘지 않았고 특히 네. 방산 쪽은 아주 탄탄했는데 9월에 이 중소형주 쪽에 어떻게 유망업종 어디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방산 자체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좋게는 보고 있는 것이 방산은? 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군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인 수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단기 수주가 아니라 예. 장기 수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긴 하지만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그런 변동성이 적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수주에서 나오는 흐름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가능성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2023년도와 2024년도 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이제 바이오주와 관련돼서도 예.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여전히? 한데 네, 다만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 큰 학회가 이제 9월달에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후로 인해서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조심성은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모 네. 에스모 이 학회는 주로 어느 쪽을 다루는 쪽입니까? 유럽 종양학회. 종양학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대부분 다 말씀드리는 이제 학회들이 이제 암 쪽을 타겟으로 하는 암 쪽. 학회들을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은 예. 이제 SITC라고 해서 11월 달에도 여전히 이제 암 학회가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우리 김학준 팀장님 나오시면 진짜 종목 공부가 많이 되는데 ST 큐브 네. 한번 기업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SK큐브라는 업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해당되는 바이오.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암 쪽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보통 치료제가 예전에는 화학 치료제가 1차 치료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치료제여서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어허. 있었었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차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 그래서 PD1과 PD-L1을 공략하는 그 이제 면역 항암 쪽과 관련된 치료제인데요. 이제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PD1과 PD-L1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발견한 BTN1A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네. 해서 그것을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실제 임상 시험에 들어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기존에 없었었던 부분들을 새로 개발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예. 실제 이것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일상 쪽에 들어가서 안정성 검사와 그다음에 백필로해서 유효성 검사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오게 되어서 SITC에 지금 참가한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중간 결과들을 가지고 발표했었을 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에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다고 하게 된다면은 좀 약간은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대단하네요. 지금 종목 한번 펼쳐보니까 이게 2달 전만 해도 6월 말만 해도 뭐 5,400, 5,500 하던 주가였는데 이게 이달 중순에 27,450 고점 찍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2만 원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내용을 이미 주가는 반영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밸류는 성공했을 때 밸류는 성공했을 훨씬 더 크게 높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 네,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4차 치료가 이제 대상암제 쪽인데 그쪽과 관련돼서는 사실 고용암 쪽으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고 예. 사실상 3차 치료제 쪽에서 뭐 키트루다라든가 예. 그러한 이제 암과 관련된 면역항암제들이 그걸 이제 병용으로 아니면은 단독으로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임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BTN1A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틀과는 다른 틀로 네.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것이고 실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만큼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져오신 빅솔론. 네. 요것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네, 빅솔로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업체 중에 하나가 IDP라는 업체가 있었죠. 네네. 네네. IDP 쪽과 관련된 같은 계열사, 아이디스 홀딩스에 이제 연관된 계열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DP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설계드렸을 때 카드 프린터 말씀드렸었는데 이 업체가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과 라벨 프린터입니다. 저희 뭐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영수증 예. 뽑아주는 그 예. 프린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상황이 좀 어려워서 생각보다 매출들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랬었던 이연 수요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었고 두 번째로는 키오스크와 관련된 아이템들과 그다음에 신규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함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상반기 쪽과 관련되어서 1분기와 2분기 때 120%가 넘는 120%에서 130% 정도 수준의 가동률을 보여줄 정도로 지금 회사에서는 캐파를 완전 오버 캐파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도 같이 노리고 있는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도표로 나오는 영업이익 규모나 영업이익률 추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정한 숫자보다는 좀 더 상향될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2분기 실적까지 벌써 영업이익이 네. 제가 추정했던 거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하반기까지 만약에 이런 환율 추세
더불어서 수출 이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난다면은 역대 최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캐파가 5만 대 수준인데 내년도에 이제 단계별로 거쳐서 10만 대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좋게 보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번 우리 팀장님 나오실 때마다 진짜 종목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